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 목소리 다들 들리시나요? 그래서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문법하고 독해하고 하는 수업인데 제가 작년에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는데 독해를 많이 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독해 위주로 수업이 나가면 정말 환불에 환불 정말 진짜 환불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해가 모든 영어 공부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읽어주고 해석하고 할 거면은 내가 알아서 공부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정리하는 거를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독해는 수업에 따라서 조금 독해가 많은 수업도 있고 적은 수업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독해가 그렇게 많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문법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조금 안 되게 강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에 독해를 하게 되는데, 오늘 자료를 보시면 문법 내용 정리한 게 몇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연습해가지고 제가 작문할 수 있게 해놓은 거 있죠. 이거를 이제 수업 시간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여러분이 작문하신 거를 음소거 해제하고 이제 저한테 발표를 해주시면은 제가 고쳐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고쳐드리는 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지문이 나가요. 그래서 독해 지문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2개씩 넣고요. 지문이 좀 긴 경우에는 1개를 넣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웬만한 거는 각주 달아놓고 편집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만약 이걸 하다가 모르겠다 아니면 뭐 질문이 있다 그러시면은 표지에 강사 이메일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돼요. 학원 홈페이지에 그 질문 그거는 좀 절차가 복잡하고 제가 즉각적으로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강사 이메일로 질문 있거나 하신 경우에 넣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제가 최소한 그 다음 수업 전까지는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인적인 핸드폰 번호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공개하지는 않고요. 이메일로 연락을 하시면 꽤 빠르게 네, 답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딱 2시간, 그래서 2시부터 4시. 그 다음에 지문은 수업 시간에 거의 못해요. 막 진짜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하면서 하다 보면은 몇 문단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문법 정리 위주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16강. 16강으로 제가 짰는데 오늘은 관사하고 명사 수 할 거고 다음 시간에 한정사, 뭐 시제, 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6번 하면은 그냥 끝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판서 이제 할 건데요. 판서는 아까 우리 학습 자료 다운로드 받은 거기 자료실에 가시면은 제가 오늘 수업 끝나고 올려놓을게요. 1월 5일 판서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그거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그것도 비밀번호는 오늘 자료 받은 거랑 같이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이제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독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독해는 저 혼자 막 읽고 해석하고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뭐 한 2-3문장이나 뭐 그런 단위로 읽고 여러분이 해석하면 그러면 이제 제가 해석한 거 고쳐드리거나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을 하는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독해 수업 같은 경우에는 Sight Translation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요거는 우리말로 하면 이게 시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그거를 바로 언어를 바꿔가지고 통역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역은 귀로 듣고 그걸 이제 언어를 바꿔가지고 하는 거고 사이트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끼리는 그냥 사이트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사이트 합시다 그러면은 텍스트 눈으로 보면서 이제 바로 언어 바꿔가지고 통역하듯이 그렇게 하는 연습인데 사이트는 이거는 저는 영한 사이트는 권해드리고 한영은 하지 마요. 한영 사이트는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도 하고 이게 좀 내공이 좀 많이 쌓여야 돼요. 저는 입시 준비할 때는 한영 사이트는 끝내 못했어요. 끝내 못했고 영한만. 사실 대학원 들어가서도 한영 사이트는 별로. 저는 그냥 듣고 하는 게 되게 편했고 영한 사이트는 근데 워밍업이나 기본적인 준비 작업으로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한 사이트는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보고 좀 감을 잡아서 혼자서도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이트를 하는 식으로 독해 수업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봅시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명사의 수하고 관사 요걸로 잡았어요. 명사의 수하고 관사는
솔직히 이렇게 1시간짜리 강의로 막 후루룩 끝날 건 아니에요. 이거는 끝끝내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진짜 저도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가물가물하다는 게 뭔가 작문을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할 때 저도 정말 확신에 차가지고 여기선 무조건 이거지 이렇게 딱 하고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만큼 이게 좀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고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명사, 수, 관사 이런 거는 이건 끝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해결이 안 나는 영어 문법 요소들이 몇 개가 있는데 관사, 그다음에 명사, 수, 뭐 전치사, 조동사 뭐 이런 것들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문법 정리를 저랑 1시간 정도 오늘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막 쓰기를 하거나 말을 하는데 실수를 안 한다. 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해가 바뀌었네요. 해가 바뀌어서 실무가 이제 9년 차가 됐어요. 실무 9년 차고 지금 학원에서 강의한 지는 올해로 8년 차인데 저도 매번 구글에 물어봅니다. 저도 구글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번역을 할 때 감수자를 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원어민이나 원어민에 준하는 분들의 감수를 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번역한 거를 이제 또 빨간 줄이 막 그어져서 와요. 그때 제일 많이 지적을 당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명사, 수, 관사, 조동사, 전치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말에 없는 요소고 우리는 모국어가 한국어로 굳어진 상태에서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어거지로 좀 기계적으로 굉장히 의식적으로 우리가 우겨 넣어야 되는 알고리즘이에요. 이거를 왜 1강으로 넣었냐? 너무 많이 틀려요. 제가 이제 1월부터 쓰기 수업도 토요일에 진행을 하고 보통 5월부터 이제 통역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해가지고 저는 말하기 수업이랑 쓰기 수업을 같이 단과를 해요. 그럼 학생들이 말하는 것도 보고 글도 받아보는데 정말 많이 틀려요. 네. 정말 오류가 많이 나는 요소가 이 부분이고 근데 쉽게 조금 안 고쳐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우리말하고 아예 시스템이 다른데 그거를 항상 의식을 해서 의식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서 그게 몸에 어느 정도 배어야 치명적인 실수를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충분히 훈련이 안 된 상태로 대학원을 그냥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하면서 이제 채워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두 달이고 해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저랑 1월하고 2월에 만약에 문법 수업을 들었다 그러면은 우리 커리큘럼에 제가 막 나열한 문법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뭔가 되게 정확하게 알겠다 보다는 이걸 내가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솔직히 모르겠다 정도의 상태로 이제 문법 수업이 끝날 거예요. 그럴 문법 수업을 왜 듣냐? 옛날에는 생각도 안 했을 거니까. 옛날에는 딱 이거 문장을 쓸 때 이게 복수 처리를 할지 관사 처리를 할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썼다면 문법 수업을 저랑 듣고 난 다음에는 덜을 붙일까? 어인가? S인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저는 기초독해 문법은 거기서 그냥 할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이 다음 문법 얘기는 양시련 쌤하고 하세요. 네. 아니면은 이제 쓰기 수업이나 통역 수업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빨간 줄 받으세요. 그때 이제 고르고 그다음에 그때 피드백 받고. 그래서 지금 여기 수업에서는 내가 문장을 쓸 때 이런 거를 구조적으로 혹은 문법적인 요소로 염두에 두고서 해야 된다. 이런 인지를 탑재하는 게 먼저.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글을 좀 정확하게 문장을 좀 정확하게 구조를 좀 분석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예요. 그래서 뭐 끝나고 나면은 수업 2달 들어도 되게 막 뭐 달라지는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막 되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단어책을 제가 사가지고 외울까요?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종합반 수업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문법책 추천해 주세요. 뭐 단어집 같은 거 사가지고 외울까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문법책은 요새 그 고등학생들 수능 문법 되게 예쁘게 많이 나와요. 문제집. 문법 정리된 책 진짜 디자인 예쁘고 기본적인 내용 다 탑재돼 있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한국어용으로 참고할 거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사놓으시거나 인터넷에도 사실 무료로 문법 요소 같은 거는 굉장히 그 소스가 많고 그 다음에 약간 연습 예제 같은 거 많이 있는 거 예문이나 예제가 많이 있는 거는 그냥 그래머인 뉴스 정도 그래머인 뉴스 이것도 레벨별로 있는데 그냥 가서 보시고 괜찮다 싶은 거 그냥 어드밴스가 아마 제일 낫겠죠 지금 레벨에서는 그거는 이제 우리말로 잘 설명이 안 되는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참고할 때 참고용으로 두고 보시면 좋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많이 듣고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원칙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그래서 뭐 그리고 단어집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 특별히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그 해커땡에 토플 보카 그거 있죠. 그걸 내가 봤는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각 잡고 외우세요. 그 이상은 요즘 한국의 때나 뭐 이때나 뭐 여러 대학원 시험 유형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상은 단어집으로 막 붙잡고 외우기보다는 독해 많이 하면서 그때그때 외우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플 단어 수준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고, 그걸로 이제 말하고 글 쓰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업은 저는 어쨌든 학원에서 제일 레벨이 낮은 수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설명이 너무 리던던트 하거나 난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단계 들으시면 되고, 처음 듣는 얘기가 많기를 바라면서, 자, 명사 수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영어에서는 명사를 세는지 안 세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말에서는 단수하고 복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말에서는 단수하고 복수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그냥 언어 구조적으로 그래요. 네. 우리는 그냥 그 맥락에 따라서, 그 문맥에 따라서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성격의 언어고, 영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명시를 해줘야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들었을 때 이게 단순지 복순지 맥락상 파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그거를 굳이 뭐 이런 식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대충 알아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영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사가 어쨌든 거의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명사를 셀지 말지, 아니면 이거를 한정을 할지 말지, 이거를 정하지 않으면 영어 문장을 시작하고 끝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그 답안이나 통역하는 거를 보면은 진짜 그냥 가산명사인데 막 써요. 관사 처리 안 하고 복수 처리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그 명사를 막 써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셀 거냐 말 거냐 이걸 일단 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셀 거냐 말 거냐를 정했으면은 한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단수 복수 처리하고 관사 처리, 그리고 꼭 정관사나 그 부정관사가 아니어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한정사라는 거를 쓸 건가 말 건가 그것도 정해야 돼요. 쓰면 뭘 쓸 건가. 그거를 이제 본능적으로라도 혹은 무의식적으로라도 정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말에서는 이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명사는 가산명사하고 불가산명사 의미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어떤 명사를 내가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은 뭐 가산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불가산 이렇게 나오는 사전도 있고요. C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U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명사는 불가산 명사를 쓰였을 때는 이런 의미, 가산 명사를 쓰였을 때는 저런 의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 의미를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모든 동사도 자동사, 타동사 의미를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용례만 있는 동사가 사실 되게 예외적이고, 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쪽으로만, 이거는 무조건 불가산으로만 쓴다, 이런 형태의 명사가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명사가 아니라면, 여기 제가 명시해놓은 뭐 예외적으로 불가산만 있는 형태의 명사, 이런 게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우리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우리 선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거를 가산으로 쓸 건가, 아니면은 안 세는 명사로 쓸 건가, 셀 건가 말 건가, 이거를 내가 반드시 정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불가산인 거는,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아, 얘는 가산명사 형태가 없구나, 이거는 불가산명사 무조건 안 세는 형태만 있구나, 이런 거는 사실 몇 개 없어서 나오면 그때그때 외우면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information, evidence, research, news 이런 건데요. 불가산명사라는 게 뭔 뜻이냐, 명사를 영어에서 세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제가 볼드체로 해놨죠. 부정관사, 어나 어느과 함께 쓰일 수 없다. 그리고 복수 형태, s나 es를 붙일 수 없다.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an information 이런 형태 자체가 불가능해요. 뭐 evidences 뭐 이런 형태 자체가 없어요.
근데 라이팅 받아보면은 researches, evidences 이런 거 진짜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문장 시작부터 그냥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S 하나 안 붙이고 뭐 관사 이런 거 안 붙이고 혹은 붙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이 통번역대학원 입시 준비를 하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법 있으시겠죠? 통번역대학원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내가 내 특정 전문 분야가 있고 나는 나름대로의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데 영어가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거 틀린다고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게 쉽게 사고 나지 않아요. 근데 통번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그렇고 내세울 만한 전문 분야가 따로 없어요. 뭐 학부에서 뭐 저는 국제정치학 전공을 했는데 뭐 국제정치학 조금 배웠다고 그거 그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다 할 전문 분야나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의 엑스퍼티스는 한국어, 영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언어적인 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번역을 하는 사람이고 언어적인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신경 써야 돼요.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인 수준에서 잘한다. 뭐 아니면은 내 특정 분야가 있고 뭐 영어는 언어적으로 검토해줄 사람이 있다. 그냥 나는 막 써도 된다. 이거 누가 봐줄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 봐줄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신경 쓰셔야 돼요. 이런 거 신경 쓰다가 진짜 노이로제 걸리겠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적성이 아닌지, 긴지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든 불가산명사로 쓴다 하는 거는 단수, 복수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부정관사를 붙일 수 없고 s를 붙일 수 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더를 붙일 수는 있어요. 한정을 할지 말지 그런 거를 붙일 수는 있어요. 그 외에 문법책에 보면은 명사의 종류를 막 나누잖아요. 명사의 종류 해가지고 뭐 그런 거 나누잖아요. 뭐 추상명사, 뭐 물질명사, 뭐 집합명사, 일반명사. 또 뭐 있나?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 5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 저도 모르네요, 막. 근데 이제 불가산명사로 쓰는 경우에는 보통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 그리고 낱개로 셀 수 없는 물질인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불가산명사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존중, 존경, 뭐 사랑, 뭐 이런 개념적인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안 세요. 세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물질, 뭐 물, 뭐 커피, 뭐 커피는 세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워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쨌든 그 특정 물질로 딱 세는 경우에 쓰는 경우에는 세지 않아요. 그다음에 집합명사, 뭐 이거는 이런 거예요.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 명사예요. 이거는 셉니다. 근데 machinery 해가지고 machinery 이렇게 써서 ry를 붙여주면 이거는 집합명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뜻이 기계류가 돼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기계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총칭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불가산이에요. machinery 이렇게 집합명사로 쓰면 여기선 불가산이에요. 그러면 모든 집합명사는 불가산이냐? 그건 아니에요. 집합명사는 그때그때 달라요. 예를 들면 집합명사의 예로 드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그 가족, family, family 이렇게 썼을 때 우리 가족은 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은 뭐 my family 뭐 consists of 뭐 four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내 가족 이거를 그냥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단수 취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패밀리가 하나의 패밀리의 구성원이 여럿이 있는 걸 그거를 하나의 유닛으로 봤을 때 그런 유닛이 여럿 모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버지 친구네의 가족과 우리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면은 두 가정이 여행을 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패밀리는 둘이지만 그 안에 구성원들은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복수를 쓸 수도 있어요. 뭐 two families, 뭐 went on a vacation together.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합명사는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어쨌든 어떠한 종류를 딱 총칭하는 경우, 어떤 종류를 총칭하는 경우에 그게 불가산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machinery, 뭐 furniture, 그다음에 가구 할 때 furniture, 그다음에 equipment 이런 건 이제 무조건 집합명사인데 얘네는 무조건 불가사명사로만 쓰여요. 그래서 furnitures, equipments
이런 형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껄쩍지근하면 사전을 찾아보세요. 네. 뭔가 내가 느낌이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사전을 찾으셔야 돼요. 머신 같은 경우에는 머신 같은 거를 쓰려면은 단독으로 쓰는 경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문장을 쓴다고 해요. 만약에 이런 문장을 쓴다고 하면은 우리말에서는 기계하고 인간 여기가 명사지만 기계가 다 복수인지 인간이 복수인지 단수인지 이런 거는 안 중요해요. 우리말에서는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 그 작업 현장에서 기계들이 쓰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여러 인간 노동자들이 대체를 당하고 있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딱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말에서는 기계스, 뭐 인간스 뭐 이런 거 안 써요. 안 쓰는데 영어에서는 기계를 a machine, the machine, 그죠? a machine, the machine, machines, the machines. 요거 4개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요거를 선택을 안 하면 문장 시작을 못 해요. 근데 이제 기초 레벨에서 그 쓰기 답안이나 이제 통역을 시켜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거 다 아니야. 그냥 머신이에요. 그냥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는 진짜 용감한 거예요. 정말 정말 혁명적인 용례예요. 이런 용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용례에서 창의력을 발휘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정말 평생 공부를 해도 죽었다 깨나도 원어민들처럼 영어를 못할지는 몰라요. 못할 수 있죠. 못하겠죠 아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영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례를 받아들여서 최대한 비슷하게 그 norm에 맞춰줘야 돼요. 이런 용례는 없어요. 네, machine is replacing human 이런 답안이 제가 기초나 뭐 이런 거 레벨에서 쓰기 받으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하나 이제 다 고쳐드려야죠. 자, machines, 그죠? S 붙여주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제 해야 돼요. machines, 이렇게 바꿔주시고, are replacing humans, 이렇게. 그래서 humans 아니면은, machines are replacing human workers. 그죠? 노동자 한 명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 그죠? 집단적으로 이렇게 대체한다는 게 그게 이제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굳이 the machines, the machine 이렇게 한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기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저기에서 도입되고 있는 기계가 막연하게, 그죠? 근데 한두 개가 아닐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복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말 할 때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기계면 기계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이게 뭐 S를 붙이고 들을 붙이고 오히려 기계들이 인간들을 이게 더 번역되고 이상하잖아요. 우리말에서는. 근데 거꾸로 한국어에서 영어로 갈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셀까? 한정을 해야 되나?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명사를 가산명사, 여기서는 machines, humans 이런 게 이제 가산명사인데 가산명사를 쓸 때에는 선택을 해야 된다. 요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강의에서 그냥 하나만 딱 테이크어웨이가 딱 하나다. 그런 경우에는 요거 하나. 가산명사를 쓸 때는 뭐라도 해라. 처리를 뭐라도 해라. 하다못해 a machine is replacing a human. 차라리 그거라도 하세요. 그러면은 문법적으로는 안 틀려요. 논리적으로 의미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최소한 안 틀려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 내가 명사를 이거를 세기로 했어. 그러면은 뭔가 해야 돼요. 어를 붙이던가 더를 붙이던가 s를 붙이던가 더하고 s를 다 붙이던가 뭔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불가산명사를 세야 될 때가 또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떡하냐? 우리말을 했을 때 뭐 소식이 하나가 날아와서 모두가 패닉에 빠졌다 뭐 이런 거 할 때 어떤 소식 하나 때문에, 근데 영어에서는 소식, 뉴스 이런 거는 안 센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단위명사가 필요해요. 단위명사는 별거 아니고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배울 때 빵을 세는 단위는 loaf고 뭐 비누를 세는 단위는 bar 뭐 이런 거 외우잖아요. 그런 거 넣어서 세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information, evidence 이런 거, news 이런 거는 piece로 세요. 그러면 piece는 복수가 될 수 있냐? 그건 복수가 될 수 있어요. piece는 그러면 복수가 될 수 있냐? 네. 소식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이면은 a piece of news,
이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 개다 그러면 many pieces of new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뉴스 앞에는 어를 붙이거나 뉴스에 s 다음에 es를 붙이거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고 싶고 뭔가 구체적으로 세야 하는 상황이 오면은 불가산 명사를 할 때는 이런 단위 명사를 동원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단위 명사는 보통 셉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런 거 써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피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근데 정보나 증거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은 뭐 research도 마찬가지. 그러면 a body of information. 여기다가 또 형용사를 넣어가지고 a growing body of information 혹은 a growing body of evidence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점점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점점 많아지는 증거를 통해서 이렇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영어로 갈 때 a growing body of evidence shows. 그래서 여기는 또 이거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evidence가 세는 거는 요 단위 명사지 이 문장 전체 주어는 evidence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evidence는 복수 형태가 따로 없으므로 무조건 단수 취급이에요. 그래서 불가산 명사 이렇게 쓰고 요거 앞에는 그냥 요거를 세주기 위한 단위 명사. So a growing body of evidence shows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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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that 이하를 보여주는 증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영어에서는 이 증거라는 말을 세는지 안 세는지 그리고 많아진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거를 우리말하고는 약간 체계가 다르게 다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 이런 식으로 body 이런 단위 명사를 동원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1번 이렇게 해놓고 표시해 놓은 거 예문을 볼게요. 자, death is inevitable for everyone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death에는 제가 관사 처리나 복수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명사 종류 중에서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로 쓰였으니까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는 inevitable, 모두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거는 피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The death of 김구 was one of the major causes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불가산명사라고 했는데 앞에 더는 붙을 수 있냐? 네, 한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면 더는 붙을 수 있어요. 네, 경우에 따라서 더는 돼요. 근데 어나 어는 안 돼요. 그래서 김구의 죽음이라는 거는 죽음은 죽음인데 이 특정인의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그 죽음이라는 거를 개념적으로 쓴 거기는 하지만 한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안 해놨는데 밑에 거 보시면 되겠네요. 밑에 있네. death에다가 s를 붙이는 것도 가능하냐? 가능해요. 가능해요. Air pollution is causing millions of premature deaths every year. 이렇게 해놨어요. death를 아까는 추상명사라고 하더니 여기다가 어떻게 s를 붙이냐? 가능해요. 이런 경우에는 한 명 한 명 사망한 사람, 사망자 수, 사망 건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산 명사를 쓰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떠올리는 어떤 개념이에요. 근데 가산 명사로 딱 쓰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셀 수 있는 개별적인 사건 혹은 사람 한 명 한 명 이런 게 돼요. 그래서 그 air pollution 대기 오염이 매년 수백만 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그 조기 사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의 death, s가 붙은 거는 사망자 수, 사망 건수가 돼요. 그래서 death라는 명사가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대부분의 명사에는 가산명사 뜻이랑 불가산명사 뜻이 다 있다. 근데 의미와 맥락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예문을 보시면 네,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그죠? 그냥 어떤 사람의 삶과 대비되는 life와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죽음 이런 거 할 때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어차피 한 끗 차이다 이런 거 할 때는 구체적인 사망자 수나 어떤 건수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개념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불가산 명사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불가산 명사를 한정해야 되는 맥락인 경우에는 너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거기 2번에 나온 것처럼 premature deaths 이런 거는 사망자 수, 사망 건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premature deaths 요게 이제 조기 사망이 되는 거고요. 조기 사망은 보통 기대 수명에 못 미치게 일찍 사망하는 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요. 꼭 엄청 젊은 나이에 막 20대, 30대 막 아까운 나이에 요절하고 이런 거를 조기 사망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네. 요즘에는 막 60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도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조기 사망할 때 immature 안 돼요. premature하고 immature 요거는 달라요. premature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시기가 이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premature birth 이렇게 하면은 이게 조산이에요. 아기가 10달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40주를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 빨리 나온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premature birth. 보통은 37주 전 뭐 이렇게 나오면 조산이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쌍둥이는 조금 더 빠르고. 그래서 premature birth 이거는 그냥 같이 판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시기가 이르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정상적인 출산의 기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주수를 채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그냥 빠른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 잘못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고, immature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미성숙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나이값을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땅히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다. 그죠? 성숙한 정도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 그래서 immature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가치 판단이 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기 사망, 뭐 조산 이런 거는 그냥 사실에 대한 스테이트먼트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immature, premature 요거는 별도로 외워주시고,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수백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방금 한국어로 할 때 이렇게 했죠.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수백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근데 이 문장에서는 우리말에서는 주어가 수백만 명이 요거예요.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주어를 뭘로 잡았나 보세요. air pollution. 영어에서는 대기오염이 수백만 명의 조기 사망 수백만 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그 삼형식 문장으로 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이거 그대로 하면은 되게 이상하죠. 이거는 뭐 그냥 하도 요새 번역투가 익숙해져가지고 괜찮긴 하네요. 또 대기오염이 수백만 명의 조기 사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껄쩍지근하긴 하지만 안 될 건 없죠. 근데 요게 조금 더 부드럽게 들리긴 하죠. 우리말로 딱 했을 때. 그럼 역으로 말하면 우리말로 요런 문장이 있을 때 요거를 주어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대기오염을. 요거를. 생각보다 주어 잡기가 어려워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독해 우리 사이트 이따가 하면서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영어로 된 글을 볼 때 좀 염두에 두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말에 없는 요소 위주로 신경을 쓰면서 보셔야 돼요. 이 문장 구조도 다르고 특히 주어를 뭘로 잡았나, 그 다음에 시제를 뭘로 썼나, 그 다음에 명사 수나 관사 처리를 어떻게 했나, 문장 연결을 어떻게 했나,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남이 써놓은 거 괜찮은 거를 보고 나름의 데이터베이스를 갖춰놔야 그 다음에 이제 쓰기 말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 써서 보시고, air pollution is a major cause of death. 여기선 death를 그냥 다시 추상명사로 썼어요. 네,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그냥 불가사 명사로 썼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기오염은 주요 사망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major 쓰셔도 되고 leading 쓰셔도 돼요. leading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은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다. 근데 여기에는 cause가 명사로 쓰였을 때 새는 명사잖아요. 그래서 앞에 a가 들어가요. 대기오염이라는 하나의 원인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water 같은 것도 a glass of water 이거는 물질 명사. 그래서 굳이 세지 않죠. 근데 international waters 이런 거 할 때는 water에 s를 붙이기도 해요. 네, 뻥치는 거 아니냐? 사전 찾아보세요. 다 있어. 네, 있어요. 그래서 물질로 쓸 때는 물이라는 거는 그냥 개념인 거예요. 뭐 인간 인체의 몇 %는 물로 돼 있다, 뭐 지구 표면의 몇 %는 물이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물질 명사를 나타내는 불가사 명사로 쓴 거고요. 국제 해역이나 공해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역을 뭔가 구획을 해가지고 나눈 거잖아요. 구분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영해라든가 뭐 해역이라든가 공해 이런 거 할 때 물로 덮인 부분을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눌 때 이런 경우에는 워터에 s를 붙이기도 합니다. 붙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glass of water 이거랑 international waters 했을 때 이 느낌이 다르죠. A glass of water 했을 때는 그냥 물, 막연한 그 물질이고 international waters 했을 때는 뭔가 구획된 그래서 구체적인 뭔가 실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웬만한 명사는 다 둘 다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information, evidence, research 이런 게 진짜 예외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demand. 이것도 쓰기 답안 같은 거 받아보면은 많이 틀려요. 많이들 실수가 나는 부분이에요. 자, 막연하게 수요 공급할 때 그 수요는 불가산명사예요. 거의 추상명사, 개념명사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So demand is high for our new product.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제품에 대한 수요니까 딱 뭔가 한정이 되는 거 아니냐. 여기 4번 예문 처음 앞에 demand 앞에 더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붙여도 돼요. 네, 괜찮아요. 불가산명사로 쓰는 경우에 뭐 한정이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더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막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바로 밑에 문장에서도 The demand for our new product is high. 이렇게 해놨으니까 같은 문장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요라는 의미로 쓰일 때의 demand는 불가산명사입니다. 맥락에 따라서는 그 demand 앞에 더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기사 같은 거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수요를 진작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stimulate, 뭐 boost 이런 거 할 때 굳이 더를 안 쓰고 총수요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써요. aggregate demand 이게 이제 총수요거든요. 총수요. 요것도 aggregate 이렇게 했을 때 총수요를 진작하다 뭐 이런 거 할 때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demand는 수요 공급 이런 의미에서의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로 써요. 그리고 demand 앞에 aggregate을 넣으면은 한 나라 전체의 수요예요. 총수요. 이거는 aggregate라고 읽으면 합산하다. 모든 걸 합치다. 합계를 내다라는 동사고 aggregate 이렇게 읽으면은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aggregate demand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총수요. 그래서 뭐 수요 어쩌고, 뭐 내수 어쩌고 이런 거 할 때는 개념적인 걸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불가산명사 취급하시면 되고요. 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한정을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를 붙이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특정 뒤에 뭔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면은 무조건 더를 붙이다 이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에 이 정도면은 카테고리가 충분히 한정된다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더를 붙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the customer had so many demands. She was very demanding indeed.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여기 그 demand에다가 s를 붙여버리면 요구 사항이 돼요. 요구 사항. 그래서 그 고객은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정말 very demanding. demanding 요거는 형용사가 따로 있죠. 그래서 요거는 까다로운, 까탈스러운, 요구하는 것이 많은.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까다로운, 힘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emand가 그냥 불가산명사, 개념명사로 쓰였을 때 그때 하고 demand에 s가 붙어서 구체적으로 뭔가 셀 수 있는 걸로 쓰였을 때 의미도 다르고요. 느낌도 달라요. 그래서 여기선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느낌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effort 요거를 볼게요. effort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 effort가 맞아요? efforts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학원에서 이제 티칭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뭔가 질문을 하실 때는 열의 아홉은 effort가 맞아요? efforts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은 답이 아마 그럴 거예요. 어느 문장에서 어느 맥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맥락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영어 배우면서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시려면은 맥락을 제시해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요걸 써도 되냐?
그러면 이제 조금 뭔가 이제 원하는 답에 근접하게 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effort가 맞아요, efforts가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노력은 노력이에요.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사실 노력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양적인 개념인지 아니면 숫자를 셀 수 있는 개념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듣거든요. 너는 노력이 부족해. 그러면은 그래, 내가 노력이 부족하구나. 그냥 이러고 우리는 그냥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여러 가지 시도를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투입한 노력의 양이 부족했다는 건지 굳이 우리는 밝히지 않아요. 밝히지 않아도 서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거를 해줘야 돼요.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effort에다가 s를 붙이게 되면은 이게 노력은 노력인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는 의미의 그런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뭐 이거는 뭐뭐뭐뭐 하려는 뭐 예를 들면 뭐 요새 뭐 글쎄요. 뭐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려는 정부 노력의 일환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문장을 쓴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this is part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curb the spread of COVID-19. 요렇게 제가 요렇게 썼어요. 여기서도 지금 저도 명사를 쓰면서 선택을 했죠. 일환이다. 이런 거 할 때 part 그냥 불가산명사를 썼고요. The government 이렇게 해가지고 government 앞엔 더를 붙였고 effort에다가는 s를 붙였고 spread 앞에는 the를 썼어요. 겁나 선택 많이 한 거예요, 이거. 네, 그냥 휙 썼지만 되게 선택을 그냥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나중에 작문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가 여기다가 너는 왜 part에다가 더를 안 붙였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딱히 근거할 것도 없고 원래 이렇게 써요. 뭐뭐의 일부이다, 뭐뭐의 일환이다 이런 거 할 때는 part를 불가산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part에다가 그럼 s를 쓰면 틀리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써도 의미 통하고요. 그렇게 쓰는 용례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part of 그냥 이렇게 쓰는 용례가 더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 그동안 제가 읽은 텍스트와 구글?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면은 구글에다가 좀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government 앞에다가는 왜 더를 붙였냐? government는 통치 혹은 통치 행위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뭔가 셀 수 있는 실체가 있는 정부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가산명사예요. 통치나 통치 행위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불가산명사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국어에서 요거 정부 요 부분을 the government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의 현 정부 딱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the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effort에다가 니는 지금 왜 s를 붙였냐? 코로나19 확산을 위한 뭐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노력으로 보는 경우에 그러니까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 노력의 그 종류가 많고 시도가 많고 그죠? 그 종류가 많을 때 그런 경우에는 effort를 가산명사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spread 요거는 왜 앞에 더를 붙였냐? 그냥 막연한 거의 확산이라기보다는 이게 코로나19라는 것의 확산 그죠? 이거는 spread가 개념이기는 하지만 불가산명사고 개념적으로 쓴 거기는 하지만 저는 한정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약에 요 문장을 작문을 해봐라 그러면은 저는 요렇게 할 것 같은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effort에다가 s를 붙이면은 여러 가지 조치,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시도 이런 의미의 노력이면은 s를 붙여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보시면 3쪽에 put much effort into something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노력의 정도나 노력의 양 그죠? 투입된 나의 에너지나 그런 양적인 개념으로 노력을 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much effort 이런 것처럼 불가산 명사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effort가 맞아요, efforts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무슨 뜻으로 쓰고 싶으세요? 이게 이제 그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이게 양적인 개념으로 쓰려면은 불가산명사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종류면은 여러분이 그냥 가산명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를 맥락과 의미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뜻은 이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뭔지
거기에 맞게 s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단수 처리를 하거나 the를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를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게 우리말이 그냥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확산, 정부, 노력 뭐 이런 거 이제 다 우리는 아니 정부가 정부죠. 노력이 노력이고.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이게 다 수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되어야 하고요. 이제 뭐 불어나 독일어나 이제 다른 라틴어 계열은 여기에 수하고 성 문제가 있죠.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중성 명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문법이 더 복잡해지는 건데 영어는 그거에 비하면 문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말하고 그냥 체계 자체가 너무 달라서 우리가 되게 그 영어식 문법과 알고리즘을 장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려면은 일단은 내가 뭔가 해야 된다. 내가 처리를 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인지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의 목표는 인지. 해야 된다. 고민을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고민해보는 것까지. 대부분은 아마 틀릴 거예요. 고민을 열심히 하지만 그 고민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커렉션을 받고 다시 한번 해보고 피드백 받아보고 또 읽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나름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일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고민까지만 하자. 고민은 하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가산명사. 선택지 4개 중에서 선택을 해라. 이거 지금 오늘 수업 시간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명사를 가산명사로 쓰기로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제가 economy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명사를 가산명사로 쓰기로 했다는 거는 나한테 옵션이 4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나 언을 붙인 경우, the를 붙이고 단수 처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관사 안 붙이고 복수 처리하는 경우, the 붙이고 복수 처리하는 경우, 요거 4개가 있어요. 근데 요거 중에서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6, 7, 8, 9 요게 이제 각각 선택을 한 경우인데 요게 또 의미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말로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음. 우리말로 했을 땐 그냥 다 경제예요. 네. 자, we're experiencing a slower economy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요게 crisis에 C가 빠졌네요. crisis. 여기 C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그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둔화되었다. 경기 둔화를 겪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경기 둔화예요. 둔화된 경제. 근데 여기에 어를 왜 붙이냐? 이코노미가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뭔가 해줘야 돼요. 뭔가 해줘야 되는데 이코노미를 만약에 8번에 나온 것처럼 economies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국가 경제 하나를 이제 이코노미를 국가 경제로 봐가지고 그 나라를 딱 지칭하는 용도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나라들을 통칭하는 식으로 이코노미스를 쓸 수가 있어서 복수는 조금 아니에요. 그 다음에 the slower economy는 밑도 끝도 없이 뭘 한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뒤에 우리 오늘 자료 뒷부분에 잠깐 넘겨서 4쪽을 보시면은 그 부정관사 어나 언 이렇게 해놨을 때 제가 한 개 단수의 의미 이렇게 하나 해놨고 per, every, 뭐뭐당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밑줄 쳐놓은 게 있어요. 어떠어떠한 성질 혹은 뭐의 일면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는 부정관사를 써요. 여기서는 요 3번째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인데 조금 더 둔화된 성질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경제 이렇게 봐서 앞에다가 어를 쓴 거예요. 별로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막 관사나 수를 막 진짜 좀 의식을 하면서 내가 글을 보고 연습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면은 뭔 소리냐 지금 뭔 차이가 있냐 안 쓰면 안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해야 된다니까. 요거 선택지가 요거 4개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중에서 둔화된 경기 둔화에 제일 가까운 의미는 a slower economy예요. 경제의 여러 가지 일면 중에서 둔화된 성질이. 예를 들면 뭐 점점 더 불평등이 심해지는 아니면 그냥 불평등이 심한 불평등한 그런 경제 이런 거 했을 때는 an unequal economy 요렇게 할 거거든요. The unequal economy라고 하면은 the unequal economy라고 했을 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게 어딘지, 어느 나라의 뭐 얘기를 하는 건지, 어느 경제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가 맥락을 공유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요거 한 문장 가지고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어떠한 성질, 어떠한 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어를 쓴다. 여기 6, 7, 8, 9 요 예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라도 해라. 그래서 뭐라도 처리를 하고 골라라. 생각을 가지고 골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The Global Financial Crisis에서 더에다가 밑줄을 쳐놓은 이유는 The Global Financial Crisis라고 하면은 이것도 지칭하는 거 없고 맥락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왜 밑도 끝도 없이 더냐. 요거는 The Global Financial Crisis라고 하면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냥 다 그때 그거 2007년,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미국에서 뻥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난리 났던 그거. 요거를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The Global Financial Crisis라고 했을 때 공유되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더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97년에 겪었던 그 IMF 사태 그거는 뭐라 그러냐? 이것도 앞에 더가 붙어요. The Asian Financial Crisis 이렇게 하시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IMF 사태라고 하는 in 1997 이렇게까지 하기도 해요.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숫자를 그 형용사처럼 써가지고 요렇게도 써요. 근데 여기에 IMF는 어디에도 안 들어갑니다. The IMF crisis 이거 하지 마요. IMF의 위기가 났다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IMF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다가 갑자기 막 그래가지고 IMF 사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The Asian Financial Crisis라고 하면은 요것도 이제 공유되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Unemployment is very high in Korea. The economy has been mired in a slow growth for some years. 자, unemployment 요렇게만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불가산 명사로 쓴 거죠. 추상적인 개념으로 쓴 거고. 근데 사실은 그 밑에 CF 해가지고 참조 표시해놓고 제가 unemployment rates, the unemployment rate, 그죠? 요 의미를 그냥 unemployment로 쓴 거예요. 결국에는 요 문장에서는 실업률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unemployment rates, rate를 붙이는 경우에는 rate가 세는 명사이기 때문에 s를 붙이던가 앞에 더 뭔가를 붙이던가. 그래서 여기서는 Korea 이거는 고유명사니까 당연히 앞에 뭐 관사나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하시면 되고 unemployment 같은 경우에는 실업이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 unemployment rates 요거를 그냥 unemployment라고만 하기도 하니까요. 실업률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the economy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지금 앞에 맥락이 있죠.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the economy라고 하면 이거는 한국 경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말로 할 때 한국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경제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한국 경제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말에서는 앞문장에서 한국이 나왔다고 뒷문장에서 한국이 또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한국에서 굉장히 높은데 한국 경제는 몇 년 동안 성장 둔화의 늪에 빠져 있다. mire 같은 경우에는 늪에 빠뜨리다예요. 타동사. 그래서 한국이 has been mired라고 하면은 늪에 빠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A slow growth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growth는 보통 불가산 명사로 쓰거든요. A 이런 거 안 붙어요. 안 붙는데 slow라는 성질이 부여가 되면서 A가 붙었어요. 근데 여기는 A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네. has been mired in slow growth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growth를 slow가 붙었다고 해도 그거 자체가 이제 성장 둔화라는 추상적인 관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economy의 용례를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8번 Emerging economies are now experiencing explosive growth. 여기 explosive growth에다가는 제가 관사를 안 썼어요. 그냥 요거 자체를 그냥 그 explosive growth 요것도 그냥 그 다 개념이라고 본 거고. 여기서는 economies를 보면은 여기서는 economies는 사실 신흥국 그 나라들이에요. 근데 지금 경제 맥락에서 신흥국의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코노미 하나하나를 셀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나라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emerging countries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 democracy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단독으로 쓰면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이제 요거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Democracy is a political system where 뭐 people 뭐 select the representatives who work for their best interest. 요 정도 예문을 만약에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democracy는 개념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 시스템인데 여기에 어는 시스템 때문에 붙은 거고요. 어떤 시스템이냐? 사람들이 대표자들을 뽑아요. 여기서 the representative는 저는 굳이 the하고 s를 이렇게 붙인 게 사람들이 뽑는 대표자가 복수인데 한정이 되잖아요. 국회의원들 한정이 되잖아요. 뭐 국회의원들 뭐 지방선거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뽑지만 그래도 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더를 붙이는 게 맞다고 봤고 who work for their best interest. 그래서 요거는 한정사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선 democracy가 개념이에요. 개념이고 만약에 요런 문장을 썼다고 하면은 Western democracies 이렇게 하면은 아니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지 복수 형태 가능하냐? 가능해요. 민주주의 국가로 쓰이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emerging economies에서 economies도 비슷하게 쓰인 거예요. 신흥국 그리고 지금 전체 맥락이 신흥국의 경제에 대한 얘기일 때 emerging economie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Western democracies라고 하면은 이거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가 돼요.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여기서는 이렇게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셀 거냐 말 거냐 요거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근데 답이 있는 선택이기는 한데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맞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9번. A, B, C, and D 여기선 이거는 막 나라 이름 이런 거 이제 나오는 맥락이라고 했을 때 9번에 A, B, C, and D 여기 그 A, B, C, D는 나라 이름들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China, Taiwan 뭐 이런 거 그냥 넣으시면 돼요. Are pursuing an export-oriented growth strategy. The economies are disproportionately focused on manufacturing.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export-oriented growth strategy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수출 지향적인 성장 전략이 되는 건데 뭐 an export-led strategy, 뭐 growth strategy 이런 식으로 led 같은 거 쓰셔도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 이런 거 할 때는 export-led economic growth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게 붙은 거는 strategy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수식어가 막 붙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수식을 받는 명사가 세는 명사냐 안 세는 명사냐 아니면 그 명사를 한정을 할 거냐 말 거냐 그거에 따라서 앞에 붙는 관사를 정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strategy 때문에 앞에 요거를 선택을 한 거고요. The economies 여기에서 the economies는 앞에 나온 ABCD 그 국가들의 경제는 disproportionately focused on manufacturing. disproportionately 하면은 비율이 뭔가 안 맞는 건데 뭐 지나치게 그죠? 그러니까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전체 비중에 딱 비율상 봤을 때 좀 맞지 않게 확 쏠려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부사예요. 그래서 이들 국가의 경제를 보면은 제조업에 큰 비중이 쏠려 있다. 이렇게. 그래서 6, 7, 8, 9에서 이코노미는 거의 대부분 경제로 해석이 돼요. 근데 an economy, the economy 뭘로 할 거냐 이거는 그때그때 그 의미와 맥락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제 뭐 경제가 영어로 뭐예요? 뭐 이런 거 같은 거 할 때 그냥 진짜 단어집에서 단어 시험 보는 게 아니고서는 어느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경제라는 말을 쓰고 싶냐 그거에 따라서 형태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우리 잠깐 지금 3시 조금 남았는데요.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남은 거 보고 지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시 한 7분? 그 정도에 다시 올게요. 잠깐 쉬었다 오세요. 네, 다들 돌아오셨나요? 이어서 할게요. 오케이. 네. 자, 4쪽에 관사 볼 건데요.
관사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막 뭐 20분, 30분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우리가 글을 읽거나 듣거나 할 때 계속해서 의식해가지고 좀 꼼꼼하게 챙겨서 봐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여기다 이걸 왜 썼지? 아, 이렇게 쓰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구나. 이거를 계속 챙겨야 되고, 그렇게 인풋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나의 라이팅이나 나의 말에서 그게 반영이 되는 거라서 좀 주의 깊게 듣고 읽는 거, 그게 병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관사는 한정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예요. 물론 부정관사 같은 경우에는 한계, 단수 이런 쪽으로 쓸 수 있기는 한데 오늘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세 번째, 어떠한 성질이 있는 것. 그래서 보시면 11번 이렇게 먼저 11번 예문을 먼저 볼게요. 11번에 돼 있는 예문을 보시면은 Plastic waste is seriously polluting the environme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번하고 11번은 지금 environment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environment가 단독으로 쓰여가지고 자연환경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앞에 무조건 the가 붙어요. 그래서 11번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이거죠. 우리말로 이것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면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이거예요. 영어에서는 주어를 그냥 plastic waste로 잡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waste를 지금 불가산 명사로 쓴 거예요. 쓰레기, 폐기물 이런 거 할 때 불가산 명사로 쓴 겁니다. 그래서 the environment, 이게 지금 밑도 끝도 없이 environment가 단독으로 쓰이고 앞에 the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연 환경,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nature 같은 거는 쓸 수 있냐? 쓰려면 쓰는데요. nature 같은 경우에는 environment랑은 반대로 자연 환경이라는 의미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관사가 안 붙어요. 그냥 nature예요. mother nature, 뭐 대자연 뭐 이런 거 할 때 관사가 안 붙어요. 그러면 nature는 가산명사 취급을 하거나 관사가 붙으면 무슨 뜻이 되냐? nature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판서에다가 정리를 하면은 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안 쓰이면은 무관사로 쓰이면은 이게 자연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nature 같은 경우에 이게 뭐 너나 해가지고 가산명사로 쓰이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성이나 천성이 돼요. 네, 본질. 그죠? 원래 타고나는 성격이나 성질, 특징 이런 게 이제 네이처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11번에서 단독으로 environment가 쓰여서 앞에 the가 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10번에 나오는 an environment, 이거는 뭐냐? 자, 요거는 예문 보시면 We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everyone can enjoy work-life balance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환경은 환경인데 그 뭐 환경 오염할 때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 이런 의미의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모두가 워라밸, 그죠? work-life balance. 이것도 work-life balance에서 밸런스는 가산명사로 쓰일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불가산명사, 개념명사로 쓰인 거예요. 일과 삶 사이의 균형. 이걸 그냥 밸런스를 추상명사로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사 처리 없이 불가산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성질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거 할 때는 자연환경이라고 딱 지정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떠한 성질이나 특징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성질을 가진 한 종류의 환경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부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참조 표시한 것도 마찬가지. A family-friendly environment, a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이런 거 이제 뭐 위에 거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 밑에 거는 뭐 기업 친화적 혹은 친기업적인 환경. 그죠? 이런 거 할 때는 자연환경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family-friendly라는 성질을 지닌 이런 것을 하나의 일면으로 갖는 환경. 그다음 business friendly. 요것도 이제 성질을 부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 일단은 어가 많이 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질 부여가 되었을 때는 무조건 어냐? 나중에 이거를 딱 너로 한정을 했을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맥락이 형성되면 그러면 더를 붙일 수도 있어요. 지금 문법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한 문장 단위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관사나 명사 수 같은 거는 그 글 속에서 독해로 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12번.
여기서는 지금 world, 그쵸? world. 요거를 보시는데 12-1 여기서 undernutrition is still a serious problem in the world. 여기서는 지금 in the world에서 이거는 그냥 세계에서예요. 근데 어떤 세계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의 세계예요. 이러면은 그냥 in the world예요. 그냥 the world예요. 그래서 the world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죠? 뭐 대륙이 뭐 6개고 뭐 인구가 70억이 좀 넘고 지금 이 상태의 그러한 세계 요런 거를 얘기를 할 때는 the world를 써요. 그러면은 in the world 이거는 뭐냐? 아까 environment랑 비슷해요. 12번 보시면 We're now living in a world where many people are still suffering from undernutrition. undernutrition 같은 경우에는 이게 under가 그 명사 앞에 접두어로 붙으면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는 거고 불완전하다는 거고 불량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undernutrition 하면 이게 영양 부족이에요. 영양 부족이고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진짜 심각한 게 이제 영양 실조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앞에 mal 요게 붙어요. malnutrition이 돼요. 그래서 undernutrition 요거는 이제 이게 영양 부족. 그 다음에 malnutrition 이렇게 하시면 요거는 이제 더 심각한 거. 영양 실조. 근데 이제 nutrition 같은 경우에는 nutrition은 불가산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거의 불가산 명사인데요. 불가산 명사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영양 상태를 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undernutrition 하면은 영양 상태가 부족하고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nutrition은 불가산 명사로 많이 쓰여요. 그러면은 영양 관련해가지고 가산 명사로 쓰이는 게 있냐? 있죠. nutrient. 요거는 이제 가산 명사고 이거는 이제 영양소가 돼요. 영양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뭐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nutrient로 세는 거예요. 그래서 nutrition은 영양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이거는 영어에서는 세지 않아요. 잘 안 세요. 그래서 undernutrition 요것도 지금 관사 처리 안 하고 복수 처리 안 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딱 썼잖아요. 요거는 내가 지금 추상적인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where 이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일면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런 거 할 때는 in a world.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의 세계 이런 거 할 때는 the world예요. 그 다음에 밑에 in the future, future도 마찬가지예요. future 같은 경우에는 미래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 앞으로, 장차, 미래 이런 거 할 때는 in the future예요.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the future 하면은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시간. So in the future 단독으로 쓰일 땐 이렇게 돼요. 근데 미래에 어떤 성질을 부여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 뭐 좀 더 밝은 미래, 뭐 이런 거 할 때는 앞에 a more sustainable future 이런 식으로 a가 부정관사가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사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달라지는. 그래서 요것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하냐? 이거는 양실의 선생님 수업의 통대 문법에서 조금 되게 중점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그 수업을 막 다 들은 건 아닌데 옛날에 막 양실 선생님이 관사 특강 막 이런 거 할 때 저도 앉아가지고 막 들었어요. 막 학생들하고 섞여가지고 막 같이 듣고 막 이랬는데 양실 선생님 수업도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수업에만 의지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많이 읽고 듣고 해야 돼요. 근데 그냥 흘려 읽고 흘려 듣고 그러면 안 되고 되게 의식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듣고 읽고만 하면은 되냐? 아니요. 실제로 쓰고 까여봐야 돼요. 쓰고 커렉션을 받아야 돼요. 그 피 흘리는 답안지들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거 대학원 들어가기 전까지 답안지가 피를 안 흘릴 아니요. 대학원 시험 보시는 그 전날까지 여러분의 답안지는 피를 흘릴 거예요. 그럼 답안지가 대학원 들어가면은 깔끔해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 이제 만 8년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올해 9년 차인데 제가 번역한 거 누가 또 보면은 피를 철철 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평생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한 50살, 60살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냥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로 장착하고 있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신경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심각한 실수를 하지 않는 정도로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너무 아니란 거 아니에요. 근데 언어라는 거에 완벽이라는 개념도 사실 좀 애매하고요. 그냥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내가 원하는 의미에 맞게 쓸 수 있는 정도면 돼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의미가 틀어지지만 않으면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명사를 세는 명사로 썼을 때 뭐라도 하는 거. 네, 그냥 떨럭 environment 이렇게 쓰는 거. 그거 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이 수업 듣고 나서의 목표예요. 네. 그 다음에 13번. 지금 세계 인구는 70억 명을 넘어섰다. 이런 거 할 때 이 세 개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상태로서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월드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 인구는 70억을 넘어섰다. 요거를 영어로 어떻게 처리하냐. 제가 문장을 3개 써놨잖아요. 이거 셋 다 맞아요.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지금 세계도 처리를 해야 되고 인구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구 같은 경우에는 population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의 인구를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불가산 명사로 써요. 그래서 인구를 population으로 처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일단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the world has exceeded 7 billion. 여기서 이제 the number 요거는 지금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수 해가지고 그 넘버가 한정이 된다고 봐서 더를 붙인 거고 people living in the world예요. 여기서는 월드에 어떤 성질이나 일면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in the world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apostrophe s를 써가지고 the world's population 이렇게 해가지고 population을 불가산 명사로 쓰셔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the world's 요 apostrophe s를 of로 풀어가지고 the population of the world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경우에 population 앞에 the는 세계의 인구로 한정이 된다고 봐서 앞에 the를 붙인 거예요. 불가산 명사로 쓰인 거는 계속 똑같고요. 그러면 인구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population이 무조건 불가산 명사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좀 달라지는데 그거는 이따가 우리 라이팅 할 때 작문할 때 좀 볼게요. 다시 볼게요. 그래서 population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다시. 그다음에 지금은 14번. 자, the economic growth rate of Korea is projected at 2.8% next year. 자, 여기서는 제가 rate하고 퍼센트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쳐놨는데 rate는 아까 unemployment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세는 명사다. rate라는 말을 쓸 때에는 the blah blah rate라고 한정을 하든가 rate에다가 s를 붙여주든가 뭔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the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economic growth rate of Korea 이렇게 쓰면은 그거는 시작부터 그냥 비문. 처리를 해줘야 돼요. 뭔가. 그래서 the economic growth rate.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해가지고 한정이 된다고 보아서 the economic growth rate.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명사로 프로젝트라고 쓰면은 그 강세가 앞에 있어요. project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동사잖아요. 그래서 예상하다, 예측하다 이런 뜻일 때는 강세가 뒤로 가요. project 이렇게 가요. 이런 것도 알아야 되냐? 통번역 생각하시면은 아셔야겠죠.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발음대로 들려요. 그래서 내가 발음이나 강세를 정확하게 모르면 듣기가 잘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단순히 발음에 한국인 악센트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영어 모음 체계나 영어 자음 체계에 맞춰서 내가 그거를 구분해서 알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도 결정이 되는 거라서 네,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at 요거는 특정 지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다음 해에 2.8%라는 지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8%는 그 숫자는 보통 단독으로 쓰일 때 고유명사 취급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관사나 뭐 복수나 이런 거 없이. 그리고 퍼센트라는 말도 앞에 2.8이 복수이기는 하지만 따로 별도로 s를 붙이지는 않죠. 이거는 그냥 약속이에요. 근데 밑에 거 보시면은 the economic growth rate of Korea is projected at a surprising 2.8% next year. 이거 뭐냐? 숫자는 고유명사라더니 여기 어가 왜 붙냐? 이거는 어가 붙는 용례가 맞아요. 맞는데 surprising이라는 성질을 부여해서 2.8% 요거를 보통 명사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의 문장은 그냥
2.8%라는 정보만 전달을 하는 거고요. 밑에 문장은 2.8%가 내년에는 되게 놀라운 정도의 수치라는 그 성질을 부여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부정관사를 써야 돼요. 더 안 되냐? 안 돼요. 아니, 더를 쓰는 용례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어예요. 네, 부정관사 씁니다. 그래서 숫자지만 이런 식으로 성질이 부여가 되면은 보통 명사 취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놀랍게도 2.8%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2.8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오잉 2.8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surprising이라는 의미가 추가가 되면서 2.8%라는 거를 보통 명사 취급을 하고 이런 경우 이제 부정관사를 쓰는 거죠. 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딱 할 때는 고유명사 취급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이거는 이제 한정되는 맥락일 때 쓴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너를 붙였을 때 모두가 그냥 아는 맥락, 공유하는 맥락이 있으면은 너를 쓰고 그 다음에 그냥 이디엄의 일환으로서 더가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수거로 통으로 그냥 더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문을 보시면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 여기서는 only 때문에 딱 지정이 되죠. 유일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이 돼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되는 게 만약에 뭐 성공의 요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 노력이고 둘째는 운이다. 만약에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이런 걸 왜 자료 만들 땐 생각이 안 나고 지금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판서도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there are two factors for success. One is effort, 아니면 one is hard work, and the other is luck. 이렇게 했어요. 여기선 지금 success, hard work, luck 요거는 제가 다 개념 명사, 그죠? 추상 명사로 개념적으로 쓴 거라서 지금 불가산 명사 취급을 한 거예요. 관사도 안 썼고 복수 취급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팩터 같은 경우에는 가산 명사로 많이 써요. 얘는 동사로 쓰거나 가산 명사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two factors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지금 하나 둘이라고 했을 때 하나라고 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지정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other 앞에 더를 붙여야 돼요. one and the other. 요게 이제 선택지가 두 개 있을 때 호응이 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럼 셋이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거 왜 나왔지? 셋이면 어떡하냐? 그런 경우에는 one, 그 다음에 another, 그 다음에 the other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으면은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로 나머지 하나로 딱 자연스럽게 지정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딱 지정이 되는 경우에 더를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A personality disorder is a type of disorder where a person thinks, feels, and behaves differently from how society expects them to. 여기서는 지금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설명을 한 건데 personality disorder에도 인격장애 이런 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냥 뭐 여러 인격장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인격장애라는 것은 여기서는 사실 personality disorders are a type of disorder 이런 식으로 해도 되긴 돼요. 여기서는 뭐뭐라는 것은 딱 특정하게 뭔가 딱 찍어서 특정한 종류의 인격장애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인격장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 뭐 인격장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A type of 이거는 타입을 또 세는 명사니까. 근데 the type 하면 너무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장애의 한 유형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는 지금 다 뭔가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단수 형태를 취해서 이렇게 다 어를 붙여준 거고. 그 다음에 밑에 You can choose the type of vegetarianism that best fits your lifestyle and your health aspirations.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the type로 했어요. 위의 문장에서는 a type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의 어떤 한 유형이다.
이런 거 할 때랑 밑에 거는 vegetarianism이 이제 채식주의인데 채식주의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너의 라이프 스타일과 너의 health aspirations 이것도 aspiration에도 가산명사 불가산명사가 있어요. 이게 aspire에서 나온 명사잖아요. aspire 이거 하면 보통 to 쓰는데 aspire to something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보통 열망하다, 갈망하다, 정말 간절하게 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명사고 aspiration 하면은 간절히 원하는 것, 열망, 갈망. 근데 여기선 지금 aspirations 해가지고 가산명사로 썼잖아요. 그러면은 health aspirations니까 건강과 관련해서 내가 원하는 사항, 건강과 관련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가 돼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나 건강상의 그런 희망사항 여기에 가장 잘 맞는 그런 딱 맞는 종류의 채식주의를 고를 수 있다. 이거는 지금 특정하게 best fit 하는 종류가 하나로 딱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the type이 조금 더 나아요. 그리고 best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최상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A 타입보다는 the 타입이 조금 더 전반적으로 호응이 잘 되죠. 그래서 16번에서는 A 타입하고 the 타입 요거 그 한정이 되고 안 되고 그 느낌만 보시면 되고요. 17번 요거는 in the end 요거는 그냥 관용구죠. 그죠?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everything will be okay in the end. 결국에는 끝까지 가보면 모든 게 다 괜찮을 거다. If it's not okay, it's not the end. 여기서는 the end가 끝, 정해진 끝. 그죠? 뭔가 끝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고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end라는 거를 그 an end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관사를 쓰면은 끝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끝이 양쪽에 있는데 한쪽 끝 요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수단 목적할 때 그 목적 이런 식으로 쓸 때는 an end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not the end 하면은 모든 것의 최종적인 끝, 딱 정해져 있는 마지막 요거고 an end라고 하면은 뭐 양쪽에 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끝점 아니면은 목적 이런 식으로 돼서 요거는 예문을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듣는 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쓰기 나름이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6쪽 넘어갈 거예요. 연습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잠깐 제가 시간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작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명을 하면 뭐라고 쓰셨는지 그 음소거 해제 잠깐 하고 발표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1번. 비만은 암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만은 이제 obesity 하시면 돼요. 네. obesity 그 다음에 암 요거는 cancer 위험 요거는 리스크 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미즈 정. A person who is obesity is likely to develop cancer. A person who is obesity is likely to develop cancer. 이렇게 하신 거죠? 네. 네, 오케이. 자, 일단 obesity는 품사가 명사예요. 그래서 a person who is obese 이거는 a person who is obese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문법적으로는 틀린 부분이 없는 문장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간단하지 않을까요? An obese person is more likely to develop cancer.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a person who is obese 보다는 an obese person 요게 조금 더 간단할 거고요. 위험을 높인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obesity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불가산 명사니까요. 이거는 추상 명사니까요. 그래서 obesity 이거를 요거 자체를 주어로 잡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사람을 주어로 잡으셨는데 영어 문장을 만들 때 기계적으로 사람 주어를 잡는 거를 조금 특히 쓰기에서는 너무 이렇게 사람 주어만 잡으면은 좀 글이 많이 단조로워요. 그래서 사람 주어를 잡았을 때 문법적으로 틀리는 거는 아닌데 이거는 통역에서 보통 이렇게 말로 할 때 많이 이렇게 가고요. 글로 할 때는 주어를 좀 여러 가지로 잡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그냥
비만 자체를 주어로 잡으시면 돼요. 아까 air pollution is causing 이런 거 한 것처럼 obesity 이것도 마찬가지. So obesity increases the risk of developing cancer. 아니면은 increases the risk of cancer. 바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obesity 요거는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관사나 뭐 이런 거 복수 처리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리스크는 세는 명사예요, 보통. 근데 특정 리스크, 그죠? 딱 지정이 되는 암의 위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더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obesity를 주어로 잡으시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폐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등 흔한 성인암은 아동에게서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폐암, 요거는 lung cancer, 그 다음에 유방암은 breast cancer, 대장암은 colon cancer 많이 가고 위암은 요렇게 가요. 그 다음에 성인암은 adult를 캔서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adult cancer. 자, 요 정도 드리고 여러분이 한번 작문을 해보세요. 자, 이거 우리 Miss Park 하셨나요? 네, 더 해볼게요. Adult cancer such as lung cancer, 조금 더 크게 마이크에 붙어서 해주세요. adult cancer, adult cancer such as lung cancer, breast cancer, colon cancer, and stomach cancer are less likely to be found in children. okay. A, B, C, and D are less likely to be found in children. 이거 adult cancer 여기에 S 붙이신 거예요? 안 붙이신 거예요? 붙이신 거예요? 안 붙이신? 붙였어요. 안 붙이신 걸로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안 맞지 않을까? 왜냐면은 such as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삽입이 된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붙여도 되고 adult cancer 안 붙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adult cancer라고만 했으면은 여기가 is가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adult cancer such as 여기는 그냥 lung, breast, colon, and stomach cancer. 요거는 캔서도 사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왜냐면은 캔서라고 앞에서 맥락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adult cancer such as lung, breast, colon, and stomach 이렇게만 해도 이미 암이라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아, 다 암 종류겠거니. 이렇게 해서 캔서를 다 생략을 해버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다. 텍스트인데. 그러면은 adult cancer such as lung, breast, colon, and stomach cancer is less likely to be found in children. 이렇게 하시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여기서는 뭔가 그 암의 종류, 이게 모든 암을 다 다루는 게 아니고 어른에게서 흔한 일부 어떤 종류의 암, 요거를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캔서를 세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adult cancers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So adult cancers such as lung, breast, colon, and stomach 여기도 cancers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도 근데 그냥 캔서라고만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lung cancer, breast cancer 이거를 그냥 추상적인 병명으로 쓰면은 캔서로 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러한 종류의 암 하나하나 요거를 다 카운트해서 종류가 문제가 되는 맥락인 거를 분명히 하겠다. 그러면은 캔서에다가 s를 붙이셔도 돼요. So adult cancers such as lung, breast, colon, and stomach cancers 이렇게 하셔도 돼요. are 뭐 극히 드물다, 매우 드물다, 뭐 very rare in children. 그래서 여기다가는 캔서에다가 어덜트 캔서에다가 여기서처럼 안 붙이셔도 괜찮고요. 캔서에다 s를 굳이 안 붙이셔도 괜찮고요. 이거는 그냥 성인암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카테고리를 통칭하는 그런 병명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s를 안 붙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나열이 되기는 하지만 lung cancer, breast cancer 이런 식으로 병명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 뒤에 나오는 캔서에도 안 붙이셔도 돼요. 그리고 나는 모든 암에 대한 종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부 암, 그래서 소아암과 성인암이 구분이 되는 것 같고 성인암의 종류에서도 그 중에서도 일부 몇 가지 종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그 특정 종류의 암이 문제가 된다고 보아서 S를 쓰겠다라고 결정하셔도 괜찮아요. 막 써도 되냐? 나름의 근거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adult cancer is 하셔도 되고요. adult cancers are 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열하는 경우에도 이거는 lung cancer, breast cancer 이런 식으로 병명으로 보겠다 하면은 4개가 나열이 됐어도 어차피 병명이다 그러면은 그냥 S 빼셔도 되고 여기서는 나는 조금 그 암의 종류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겠다 그러면은 S를 붙이셔도 괜찮아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냐? 생각보다 명사 수나 관사 정하는 게 굉장히 엄격하고 폐쇄적인, 그러니까 예외를 별로 허용하지 않는 그런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나면은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써볼 때 되게 헷갈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되게 좀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둘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쪽에 7쪽에 연습 해답에다가 cancer, cancers 둘 다 해놓고 괄호 해놓은 게요. cancer 쓰셔도 되고요. cancers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통으로 빼셔도 되고요. 네. 왜냐면은 앞에 cancer라고 딱 그 맥락이 되어 있어서 특히 만약에 말로 하는 거라면은 뺄 것 같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명사, 수, 관사 이게 진짜 티칭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예외도 너무 많고 쓰기 나름이라서 그래서 경우의 수가 많고 내가 의도하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 인생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현실이다. 요거는 인생, 문제, 현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이건 제가 딱히 드릴 단어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3번도 한번 해보시고 자 요거 3번 우리 Miss U 해주세요. Life is a reality to be experienced, not a problem to be solved. 오케이. 네, 잘하셨어요. 이거는 손댈 거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했으면은 life는 그냥 쓰시면 돼요. life 요렇게 관사나 뭐 단복수 처리하실 거 없고 그 다음에 reality 같은 경우에는 불가산명사로 써가지고 뭐 그냥 reality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어떠한 종류의 현실 이렇게 보면은 a reality 이렇게 하시면 되고 problem 같은 경우도 세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life 하고 life is not a problem 이렇게 하셔도 돼요. Life is not a problem to be solved, but a reality to be experienced. 이게 지금 투부정사로 이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가 간단해가지고 그냥 제가 쓴 건데 뭐 life is not a problem we need to solve 이런 식으로 뒤에 문장으로 거셔도 괜찮아요. But a reality we need to experience 이런 식으로 그 관계사절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not a but be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방금 발표해 주신 대로 life is a reality to be experienced, not a problem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네, 이거는 딱히 손댈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4번 넘어갈게요. 자, 1918년 인플루엔자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내지 1억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서는 전염병 이거는 팬데믹으로 가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예요. 그다음에 목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라이프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5천만에서 1억 명의 사람들 개개인의 목숨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주시는 게 좋아요. 라이프를 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4번. 자, 이거 우리 미스 김 해봅시다. In 1918, influenza pandemic caused 50 million to 100 million deaths worldwide.
Okay, influenza pandemic caused 50 to 100 million deaths worldwide.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서는 이것만 합시다. 요것만 넣읍시다. 팬데믹은 세요. 그리고 1918년에 인플루엔자 팬데믹이라고 하면은 그 스페인 독감이라고 다 알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정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the influenza pandemic caused 50 to 100 million deaths worldwide. 네, 좋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 앞에 더만 하나 넣어주시면 딱히 더 손댈 데가 없고요. 아니면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1918 요거를 the 1918 이거를 그냥 형용사처럼 써가지고 the 1918 influenza pandemic 요렇게 주어를 잡고 pandemic 이게 그냥 killed 하셔도 돼요. killed 50 to 100 million people 뭐 around the world, across the world 이게 월드와이드 아까 하신 것처럼 뒤에다 쓰셔도 괜찮고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 이렇게 할 때 across the world, around the world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주어를 팬데믹으로 잡고 kill 그죠? 이렇게 쓰거나 caused 얼마 deaths 이렇게 하신 거고 네, 이렇게 아까 위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는 되게 지금 처리가 잘 된 거고요. 그래서 the influenza pandemic caused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는 지금 그 3번의 인생하고 여기서는 목숨 이거를 이제 life를 가산명사로 써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주어를 또 팬데믹으로 잡아야 돼요. The 1918 influenza pandemic 이게 took the lives of 50 to 100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사람의 lives, 목숨을 took,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take를 써도 되고요. claim 같은 거를 쓰기도 해요. 원래 claim은 주장하다라고 많이 외우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토요일에 그 영어 요약 에세이 쓰기반 그거 하면은 정말 잘못 쓰는 그 용례로 클레임을 많이 쓰시는데 뭐 어떤 연구를 진행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면은 뭐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주장하다 이거를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한영사전에 여러 가지로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클레임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클레임을 많이들 쓰세요. 많이 쓰시는데 클레임은 누가 무난하게 이런 주장을 폈다, 어떤 논지를 전개를 했다, 개진했다, 의견을 개진했다 이런 뜻으로 쓰기에는 좀 의미가 세요. 이거는 좀 추가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하는 나의 몫을 청구하다. 이거는 사실 소송 같은 데서 많이 쓰고요. 뭐 소를 제기하고 뭐 이제 내가 이만큼의 몫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을 달라라고 주장을 하고 약간 우기는 모양새도 있고 그래서 어떤 연구를 바탕으로 누가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할 때 클레임을 쓰면은 조금 이게 뉘앙스가 안 맞아요. 근데 이 맥락에서는 클레임을 쓸 수도 있는 게 이게 억지로 막 그 팬데믹이 이제 이만큼의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억지로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claim the lives of people 이렇게 해가지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life 요거를 목숨으로 쓸 거면은 가산명사로 써야 되고요. 5천만에서 1억 명 해가지고 제한되잖아요. 그 범위가 사망자의 그 수와 범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를 써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took the lives of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합할 책임은 없다. 이거는 지금 주어는 없어요. 우리말에서 주어는 없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일반 주어를 쓰시면 돼요. 그냥 그죠? 딱히 누구라고 정해놓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일단 여기에 나온 기대에 부합하다, 기대에 부응하다 할 때는 live up to 라고 하면 되고요. 여기에 나오는 기대는 expectation에 s 붙여서 많이 써요. expectation은 expect에서 나온 명사인데 이거는 단수로도 쓰고 복수로도 쓰는데요. 복수로 쓰면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해주리라,
내가 어떤 식으로 요구에 대응을 해주고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거라는 그런 의미의 기대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상 이런 거 할 때는 단수로 쓰는데요. 여기서처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합하다 할 때는 expectation을 복수형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이게 지금 오늘 곁다리로 설명이 나간 내용이 되게 많아가지고 독해는 하지도 못하겠네. 자, 일단 5번.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우리말에서 주어가 없거나 우리말에서의 일반 주어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말에서는 보통 여기 5번에서처럼 주어를 생략하거나 아니면은 우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할 때 영어에서는 뭐 다 돼요. 뭐 여기서도 we 해도 되고요. 책임이 없다. We have no responsibility.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영어에서는 you도 일반 주어로 갈 때가 있어요. You have no responsibility.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뭐 no one 이렇게 해도 돼요. No one has the responsibility to live up to the expectations of others.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서 we나 you를 일반 주어로 잡은 경우에는 we have 혹은 you have no responsibility to live up to the expectations of others. 여기서는 expectations 앞에 항상 더가 붙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좋은 일에 대한 기대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 뭐 요구되는 바 이런 거 할 때는 expectation에 s를 보통 붙이는데 다른 사람이 그 이 주어 그래서 we나 you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대 특정 기대 이렇게 그 한정이 된다고 보면은 여기다 더를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 7, 8 이거는 지금 population 가지고서 제가 예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7쪽에 해답을 같이 놓고 보세요. 요거는 제가 아까 그 the world's population, 뭐 the global population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세계 인구라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계 상황에서의 인구라고 한정이 된다고 봐서 더를 붙이고 population을 딱히 가산명사 취급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의 인구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해답에 나온 것처럼 the US has a population of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the population of the US as of 2018 이게 is 327 million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인구라고 딱 한정이 된다고 봐서 이거를 불가산명사로 썼지만 앞에 더를 붙인 경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as of 이거 뭐냐 이거는 이게 센서스가 또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2018년 미국의 인구가 3억 2,700만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와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2018년 자료를 가지고서 그게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기준 이게 2018년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최근 데이터가 아직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기준이라고 했지만 뭐 based on 이런 것보다는 as of가 조금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래서 과거 시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장 최근의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as of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문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7쪽에다가 써놓은 것처럼 the US has a population of 여기서는 population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3억 2,700만 명이라는 규모의 3억 2,700만이라는 규모라는 성질을 가진 이렇게 해가지고 a population of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인구 이야기를 할 때 population이 불가산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런 문형에서는 또 a population of가 또 맞아요. 이거는 3억 2,700 요거를 하나의 성질이나 일면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시급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세계 야생동물 개체수는 2020년까지 67% 감소할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2020년 전에 그래서 2020년이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서 작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또 그 뒤에다가 써놓은 게 population에다가 s를 붙였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개체수에 해당하는 말이 population이에요.
그래서 동식물 그 생물의 개체수 이야기할 때 population을 가산 명사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global wildlife populations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직 2020년이 안 왔다고 생각을 하고 by 얼마 이렇게 by의 미래 시점 이렇게 쓰면은요 그거를 약간 데드라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근데 as of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점이 이미 지난 거고요. by를 쓰면은 그 기점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금요일까지 내주세요. 이런 거 할 때 by Friday인 거예요. as of 이거는 뭐 이미 지난 거고요. 그래서 의미가 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67% 감소, 이거는 감소 폭이죠. 67%만큼 감소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decrease by 67% 하거나 아니면은 안 써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감소해서 67%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decrease to 67%. 이런 경우에는 to가 생략이 안 됩니다. 감소폭, 증가폭인 경우에는 by를 쓰거나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증가 혹은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얼마 할 때는 to를 쓰고 생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8번. 51개국은 2017년부터 2050년까지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이거는 이제 51개 나라가 있는데 2017년부터 2050년까지 그 나라 인구, 그러니까 51개국의 그 각각의 인구들이 다 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1번 나라의 인구, 2번 나라의 인구 해서 쭈루루룩 해가지고 51번 나라의 인구 이렇게 해서 그죠? 그 the population 요게 51세트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the population의 s까지. So there are 51 countries where the populations will decrease from 2017 to 205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population은 불가산 이렇게 딱 외우고 있기보다는 이것도 맥락과 문형에 따라 달라요. 네. So the population of the US 하실 수도 있고 the US has a population of 그 다음에 뒤에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질 부여받은 보통 명사처럼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동식물, 생물 개체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인구 그 하나하나 그 세트 하나하나를 다 복수 취급해서 딱 한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쓰기 나름이에요. 쓰기 나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수업 시간 조절을 제가 못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8쪽부터 독해 지문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 단어는 웬만한 거는 제가 다 달아놨거든요. 각주를 다 달아놨는데 만약에 각주가 없는데 내가 모른다. 그러면은 찾아서 외우세요. 이게 엄청 전문 용어나 빈도가 낮을 것 같은 혹은 고유명사 이런 게 아닌데 각주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모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찾아가지고 외우시면 되고요. 이거는 1번은 제가 2021학년도 한국외대 1차 기출지문 요거를 하나를 뽑았어요. 그래서 요거 제목까지만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그러니까 작년 2020년에 시험 본 학생들이 그 봤던 지문인데 한국외대 1차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된 지문을 이걸 이제 텍스트로 주어지지 않고 그걸 듣게 하잖아요. 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한국어 요약문,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영어 에세이를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어 지문은 읽고 영어 요약문, 그리고 해당 질문에 대한 영어 에세이를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외대 1차 시험에서는 짧은 글을 총 4가지를 쓰고 들어가시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영어 지문이고 이거는 그 외국인 교수가 이거를 낭독을 해가지고 학생들은 이 지문을 그냥 없이 백지에다가 이제 메모하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보고 온 학생들이 알려준 거예요. 이런 거 나왔다고. 그래갖고 지문을 찾아보니까 이거여가지고 제가 독해 시간에 넣었는데 이제 제가 막 일일이 다 여쭤보진 않았지만 한국외대나 이대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의 텍스트까지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감이 없으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기출문제가 1차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1차 기출문제는
2차는 공개가 안 돼요. 근데 1차 기출문제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홈페이지에 가서 여기 탭들을 잘 찾아보시면은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작년 거는 요거였고 재작년 거는 영어 지문이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듣고, 진짜 생 문어체죠. 근데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여기 제목이 솔직히 작년은 시험 문제가 한국외대가 조금 그랬어요. 네, 굉장히 그렇게 일반적이고 표준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순화해서 말해서요.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다르기를 기대하면서. 자, a right royal argument. Are monarchies still relevant?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monarchies 여기다가 지금 IES 여기 복수 형태에다가 밑줄을 쳐놨잖아요. 이거 아까 그 democracies, economies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monarchy 하면은 그냥 군주제 혹은 군주제도. 근데 monarchies 하면은 군주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개별적인 나라 혹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군주 제도 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셀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right royal argument에서 a가 붙은 거는 argument 때문에 그렇습니다. right하고 royal 이거는 다 수식어고요. 최종적으로 수식을 받는 명사가 지금 argument잖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부정관사가 붙은 거예요. 지금 딱 시적절한 royal, 왕실과 관련된 그런 논쟁. 그게 바로 뭐냐? 땡땡 colon 해가지고 이 argument가 뭔지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세미컬런 아니고 colon인데, colon하고 세미컬런, dash 이런 거는 그 지문에서 용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어떻게 썼나 한번 보시고, 여기서 are monarchies 여기서 이런 것도 세는구나. 여기서는 지금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군주 제도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그 군주제를 채택한 그런 나라들이나 그 군주제도 같은 경우에도 나라마다 시스템이 되게 다르잖아요. 입헌 군주제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군주제를 채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유럽이나 뭐 이런 데 왕실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산명사 취급을 하는 순간 우리가 뭔가 구체적으로 셀 수 있는 그 뭔가가 돼요. 실체가 있는 그 뭔가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입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 수준이 듣기로 나왔구나.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내가 요약문은 영어 지문에 대해서는 한국어로, 그 다음에 에세이를 내가 쓸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외대 1차 시험 난이도를 가늠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지문은 제가 조금 그냥 되게 평범한 그런 지문을 골랐어요. 이거는 뉴욕타임스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 The benefits of intermittent fasting 이라고 돼 있어요. intermittent fasting 요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 이걸 막 제가 막 여러분한테 막 하세요 막 이렇게 권하는 건 아니고요. 간헐적 단식이 좀 이슈가 된 지 조금 됐으니까 그걸 이제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하나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지문을 뽑아왔고, 그 단어 같은 거 외우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이번에는 다음 목요일에 우리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관사하고 명사 수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은 이제 차차 좀 더 신경을 쓰기로 하고, 일단은 우리 오늘 관사하고 명사 수 했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대체 어떻게 처리를 했나, 관사를 여기에 이걸 썼는데 왜 쓴 걸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다가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이제 긁어가지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맞냐 이렇게 물어보셔도 괜찮고, 지금 이게 줌으로 하니까 이게 막 그 음소거 해제 막 해가지고 저한테 막 끼어들어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러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해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독해는 지문을 제가 고르고 사전을 웬만큼 찾아가지고 가공해서 드릴 테니까 읽고 생각하고 이거는 여러분이 채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을 수는 있겠으나 관사하고 명사 수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그 2개 얼마 안 되니까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판서는 제가 자료실에 올려둘게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처럼 URL 받고 같이 와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혹시 지금 말미에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저 방금 전에 음. 마지막으로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네네네. 6번에 네. 6번이 아니고 7번에 그 Global Wildlife Populations 할 때 네. 그 population 뒤에 S 붙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만 이게 들을 수 있을까요? 동물, 식물의 개체수 할 때는 보통 가산명사를 써요. 네. 그러니까 인구 아니고 그 동물 몇 마리, 그 다음에 이제 식물 이제 그 개수를 셀 때, 그 개체 수를 셀 때는 population을 가산명사로 쓰는데, 그러면 이거를 단수로 쓸 건가 복수로 쓸 건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복수로 쓰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population을 그렇게 s를 붙여가지고 쓸 때, 이게 인구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개체 수로 쓰시면 맞아요. 그냥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동식물 개체수 할 때 다 가산명사로 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상식적으로 보통 복수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쓴 겁니다. 네. 이거는 앞에 더는 the global wildlife populations 라고 굳이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문장 자체가 그 야생동물 그 wildlife라는 게 뭐까지 포함인지도 지금 몰라요. 네. 그러니까 어디 생태계? 바다 생태계도 포함인가? 뭐 아니면은 뭐 육상만 포함인가? 뭐 이제 사실 모르잖아요. 기준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더 없이 요 정도 쓰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한다 할 때, take action 할 때 action은 보통 그냥 관사나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이디어매틱한 거예요. 오케이. 또? 오케이. 질문 없으시면 저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복습 잘 해주세요. 애쓰셨습니다.